중국이 전세계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값싼 공산품을 넘어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 차세대 산업까지 싹 다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이 전세계를 장악하는 충격적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현재 중국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1%나 차지합니다. 중국은 2023년까지 14년 연속 제조업 생산력 세계 1위의 국가죠. 202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고요. 세계 선박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나 달합니다. 여담이긴 한데 미국은 조선업 세계 점유율이 1% 미만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아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많은 기업이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국에서 인도나 동남아 같은 곳으로 옮기면서 그 아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례로 중국 선전에서만 해도 1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국은 막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세계 산업을 하나씩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중국산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차세대 산업까지 중국이 지배하려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미 다 먹은 상황이었어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상위 10개 회사 중 8개 회사가 중국 기업이었고요. 특히 1위에 통웨이부터 5위 진코까지는 모두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를 장악하였죠. 나머지 10%조차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중국과 연관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중국의 보조금 정책 덕분인데요.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기업보다 저렴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비슷하니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대중화를 촉진해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기업에 대주기 시작했죠. 10년간 무려 150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물론 보조금은 부작용이 많았는데요. 어떤 중국 기업에는 눈먼 돈이고 공짜 돈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에는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보조금 덕분에 다른 기업들보다 원가의 90%나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에 공급하니 다른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죠. 이렇듯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다른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현재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입니다.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370만 대 중 중국이 820만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는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86만 7천 대를 판매하면서 글로벌 점유율 20.2%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2012년에 1만 3천 대를 판매했던 것을 비교하면 2023년에는 949만 5천 대를 판매했는데요. 730배 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중국의 정부 보조금 덕분이었는데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중국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전기차 산업에 뿌린 돈만 321조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감면 금액이 164조 원이나 달했죠. 중국 전기차 업계가 받은 보조금 중 절반 이상은 취득세 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덕분에 회사는 성장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회사의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독식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산업군이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조선업인데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세계 수주 점유율을 31%나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37%였던 것을 보면 조금 낮았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요. 일본은 17%였고요. 그래서 한중일 3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규모 발주가 증가하며 글로벌 조선 시장은 새로운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황기 때 한중일 3국의 수주 점유율이 크게 변한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20%, 중국이 67%, 일본이 4%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의 수주량은 국내 조선사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규모여서 당장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요.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공고히 하고 있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중국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었죠. 중국의 조선업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보조금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보조금 정책 덕분에 경쟁력이 올라갔고요.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이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조선업이라는 한국의 효자 산업도 중국에 빼앗기고 만 겁니다. 거기다가 OLED 시장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점유율이 2024년에 한국을 처음 넘기면서 OLED 시장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이걸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가 공세로 세계 LCD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OLED까지 앞서며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중국의 OLED 품질과 수율이 한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중국이 계속해서 보조금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저가 공세를 퍼붓는데 어떻게 버텨요? 시장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지출의 85%가 중국 제조업체
합치해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2%로 예상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을 포함해 서방 세계는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중국 회사를 성장시키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어서 원가를 절감시켜버리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국도 그런 거로 인해 많은 산업을 중국의 1위를 뺏기기도 했고요. 현재 중국에는 신 3대 산업이 있는데요. 전기차, 태양에너지 제품,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들이 성장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방 세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이미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EU와 미국은 아예 이것을 국가안보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매기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EU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1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의 100% 관세를 적용했죠. 그리고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세 조치를 피하고자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걸 보고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해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냥 중국 기업이면 관세를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조선업도 중국에 대해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STS 크레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요. 중국 조선, 해운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양, 조선협회는 캐나다 정부에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 100% 조치를 선박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유럽 조선소, 해양장비협회도 유럽 의회에 포괄적 유럽 해양산업 전략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 중국 선박에 대한 관세를 물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업이 당분간은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특정 산업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고 평가하긴 어렵긴 합니다. 만약에 보조금 정책 하나만으로 선두주자가 됐다면 중국은 항공기에서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분야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다만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다른 나라와의 치킨 게임을 유도하여 그 나라의 회사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이 하나씩 중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요. 세계 경제 구조와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과연 중국의 전략에 맞서 서방 세계와 우리나라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도 정해야죠. 여러분은 현재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